이른 새벽 소에게서 우유를 얻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버지. 치즈와 요구르트를 만드는 나.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제 몫을 하는 동생과 어머니까지. 우리 가족에게 목장은 삶의 터전이며 가족의 유대감을 지켜주는 매개입니다. 45년째 3대를 이어온 목장에서 우리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실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힘든다. 이거 하지 말고 부산에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가족이란 공동체가 어마어마한 힘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고즈넉한 풍경이 펼쳐지는 경남 사천시 곤양면.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나지막한 언덕에 우리의 목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 우리의 추억이 깃들어 있고 아버지 어머니의 땀이 배어 있는 가족의 터전이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 할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은 아버지는 더 넓은 목장 부지를 찾아 사천에 터를 잡았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키우는 일이기에 한눈 팔 수 없었던 긴 세월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로 시작해 일로 끝나는 고된 하루를 살아왔는데요. 30년 전 8마리로 시작한 젖소는 어느덧 550여 마리로 늘어났고 두 분이 힘들게 이어오던 목장은 나와 남동생, 매제까지 함께하는 가족의 일로 확대됐습니다. 우리 부부가 꿈꾸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싶어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직업에 대한 자긍심 이런 걸 갖고 이렇게 뭐 일을 해왔기 때문에 3D 업종이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하기 싫다든지 피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생각은 전혀 안 했죠. 그 소들을 자식처럼 생각하시고 쭉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저희들이 이제 큰 목장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이제 그런 노력이 제일 첫 밑거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제 또 뛰어넘어야지 또 이제 또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효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동생에게 목장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일을 도우는데 가장 열심히 했던 동생은 농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목장에 들어왔는데요.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수백 마리 소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쉽게 흘러가죠.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는 일도 거침이 없고 꼭 필요한 기계는 직접 만들어 쓰는 동생 덕분에 목장 일은 점점 수월해져 갑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 5살 때 여기 이제 목장에 왔었어요. 이제 여기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 애들이 뭐 부모님 도와주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계속 쭉 그때부터 계속 했었죠. 잘 먹고 잘 쉬는 소가 건강한 우유를 내어주는 건 당연하겠죠. 우리는 남들보다 빨리 가기보다 다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잘 말린 건초는 소들에게 건강한 먹이가 되어주죠.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라는 편법을 쓰는 대신에 소들 스스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지붕을 열어 햇빛을 자주 쏘이게 하는 것도 소들의 건강을 위한 우리의 작은 노력이죠. 축사 밖에 나가지 않았을 때도 햇볕을 쬐다든지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서 소들이 좀 더 신선한 공기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조그만 것 하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열악한 그런 낙농 환경에서 좀 사람으로서 키우고 있는 동물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뭐 최소한의 뭐 어쩌면 최대한의 그런 복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랑과 관심을 듬뿍 주면 동물들은 직감으로 그 사랑을 느끼나 봅니다. 크게 아프지 않고 잘 지내주는 녀석들이 고맙고 또 기특하죠. 이렇게 관찰이 제일 중요하거든. 뭐니 해도 이 소는, 이 목장은 이 관찰하는 게 제일 1번이라.
생각보다 다른 사람이 그냥 생각하는 일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이게 아무래도 살아있는 동물을 이제 관리하는 이제 그런 일이다 보니까 이제 소들이 뭐 아프거나 그래도 소들은 이제 표현을 이제 말로써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눈으로만 보고 이제 소들의 상태를 파악해야 되고 뭐 그런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게 진짜 이게 사람이 손 간 것만큼 이게 좀 가져다 줘요. 그 오는 결과물이.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하루 2차례 차규하는 일입니다. 소의 생체 시계에 맞춰야 하는 차규는 12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그 시간이 새벽이다 보니 아버지는 새벽 2시면 일어나 일을 하십니다. 자식 키우듯 소를 키워온 어머니의 세월도 고단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두 분의 지극한 노력이 목장의 오늘을 잇게 했습니다. 그런 소들에게서 얻은 그런 우유 자체가 정말 뭐 좋은 우유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목장에서 뭐 유통 과정이 줄어든 그렇게 생산된 유제품 자체가 신선도라든지 이런 맛에서 좀 더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목장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 같아. 안 그러면은 사실 힘들었지. 그때 빚지고 이때 힘들 때는 앞이 캄캄하고 이거 그때 다 팔라 그랬잖아. 한때 다 목장 운영 못 한다고 이랬거는 그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도 40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모님. 젊어서 시작한 목장 일은 두 분의 평생이 됐고 숱한 어려움도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극복해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그 IMF 시기에 그때 참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좀 저희들이 목장을 하기 힘들 정도로 막 주위에서는 막 안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사료 회사 같은 데서 사료를 넣어주지 않으니까 둘이서 이제 부산이고 어디고 이제 이렇게 그런 데 가서 이제 뭐 이렇게 걷어가지고 와가지고 먹이고 차 가지고 다니면서 제분회사 이런 데 다니면서 가서 이제 밀기울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걷어다가 같이 이렇게 먹여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힘든 시기를 넘겼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참 아버지가 진짜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은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건데 그걸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좋은 우유를 얻는 일에 평생을 바친 부모님을 보면서 나 역시 낙농업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고 부모님 댁에서 좀 더 발전한 목장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목장에 적을 둔 나는 우유를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치즈를 선택했는데요. 누구나 흔히 만들 수 있는 치즈 대신에 어렵더라도 희소 가치가 있는 치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의 낙농 산업 자체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국내에서 스스로 뭐 사료작물을 키운다든지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의 엔진만 가지고 가다가 이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차가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수익 구조를 좀 다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이들과 함께 떠났던 낙농 선진국으로의 연수. 20여일 동안 낙농가를 찾아다니며 치즈 만드는 법을 익혔고 먼저 어려움을 극복해낸 선배 낙농인들의 지혜도 배웠습니다. 보고 배우고 느끼는 만큼 사람은 성장하기 마련. 많이 보고 생각하며 만드는 치즈는 뭔가 특별한 맛을 품게 됩니다. 현재까지 이룬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지금. 나는 내 삶의 방향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어간 그곳과 맞닿아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게 뭐 유제품, 뭐 치즈나 요거트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목장을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이제 세대를 거쳐서 아버지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장을 만드셨으니까 지금은 이제 아들 때에 와서는 이 목장을 아버지가 하시지 못한 그런 이제 좀 전체적인 틀을 좀 만드는 게 저희 아들들의 해야 될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달 가까이 숙성시켜 완성되는 가우다 치즈는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치즈입니다.
발효의 시간을 거치며 맛과 영양이 깊어진 치즈처럼 우리 가족은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 밀도 있고 깊이 있는 관계를 쌓아가고 있죠. 사실은 여기까지 해왔는데 만약에 안 한다고 안 하겠다고 다 이야기하고 떠나버리면 심각한 문제죠. 심각해요. 그러니까 아직 미완성이니까 아마 만족할 만큼 보람되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힘들겠지만 이제 이런 고생을 통해서 아마 희망을 보람을 결국 만들게 될 것이고 좀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아버지는 너무 일만 많이 하셨어요. 사실 딱 깨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 목장 자체가 좀 대외적인 부분에서 좀 커야 되고 좀 뭐 사회적으로 좀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저 자신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희 목장 규모가 전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천에 있는 분들이 심지어 사천에 있는 공무원들도 우리 이런 목장이 사천에 있는지를 몰라요. 목장 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작년부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중엔 단체 체험객들이, 주말엔 가족 단위 체험객들이 목장을 찾아오는데요. 송아지에게 우유를 주고 건초를 먹이면서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는 일은 우리 가족에게 큰 보람입니다. 소비자들하고 직접적인 유대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목장에 와서 직접 소들이 어떻게 키우는지 지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신뢰감이 어떻게 보면은 어디 가서 뭐 무슨 인정 하나 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뭐 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5,000명의 체험객이 다녀간 우리 목장은 농림부가 인정하는 우수 체험 공간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5시간 동안 이어지는 여정에서 아이들은 소들의 일상을 체험하고 스트링 치즈를 만들어 맛보고 또 그 치즈를 이용한 요리도 만들어 보는데요. 눈으로만 하는 경직된 체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맛보는 다채로운 활동이기에 오래도록 기억되고 추억이 되는 시간일 겁니다. 이제 남이라 생각하면은 귀찮다 생각하면은 귀찮지만은 또 애들이 하는 게 또 와서 맛있게 먹고 또 먹고 하는 거 보면 기쁘잖아요. 좋은 재료로 정성을 들여 만들었으니 맛은 자연히 따라오겠죠. 직접 만든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엔 자부심 가득한 미소가 번집니다. 맛있게 먹고 즐겁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서 고단함은 멀리 사라져버리고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다잡게 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기뻐하는 것 같아요. 즐거워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어떤 만족감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목장에 휴일이란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돌보는 일이기에 1년 365일 내내 똑같은 강도의 일이 주어지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과 나, 그리고 매제까지 가족의 절반이 목장에 매달리다 보니 모두 함께 쉬거나 여행을 가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그때 가족끼리 잠깐 지리산 같은 사진이 가족 사진, 마지막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소를 키우는 일에 뛰어들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가족들끼리 누군가 목장에 한 사람이 남아있어야 되니까 전체가 다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 사람이 빠진 가족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고생을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피해가고 싶은 것이 희망일 수 있지만 이런 고생은 해볼 만한 고생 아닌가요? 고된 일상에 지치거나 게을러지고 싶을 땐 주위를 둘러봤죠. 그곳엔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고 형제의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린 단 하나의 길을 선택했고 후회도 미련도 없이 앞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린 희망을, 미래를 만들어갑니다.